호흡수가 감소되는 요인은 호흡 중추 억제, 대사율 감소, 천 저하, 신경 근육 기능 저하이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호흡이 감소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환자에게 수행한 간호중재는 방역장갑 또는 의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전용 소독약 또는 생리적인 소독약을 사용합니다.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삽입 부위를 소독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독한다. 흡인 시에 흡인관의 조절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삽입하는 것은 조절구멍이 막힌 상태에서 삽입하면 폐 내부의 압력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수 있다. 폐천 부위에 분비물이 있는 환자는 침대 머리를 올리면 중력을 이용하여 폐에서 분비물이나 점액이 쉽게 배출됩니다. 비재호흡 마스크는 마스크 내부는 일방향 밸브와 산소 공급 튜브가 있다. 저장백을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산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장백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축적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방향 밸브는 환기 시에는 산소가 마스크로 흐르도록 허용하지만 환자가 내쉴 때 환기된 공기가 마스크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고 흡입 시에는 산소가 공급되도록 한다. 만성 폐쇄폐 질환은 폐의 기능이 저하되어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데 비재호흡 마스크는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므로 COPD 환자에게 과도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에 속하는 것, 배설량에 속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음식물, 약물 복용액, 음료수, 영양액, 항생제 희석액, 주입액, 정맥주사 등은 섭취량이다. 배설량은 환자의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된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이다. 배설량은 대변, 소변, 땀, 호흡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체액 또는 물질의 양을 측정한다. 구토량, 설사량, 소변, 땀, 호흡, 타액, 소화액, 담즙, 상처 배액은 배설량이다. 경장 영양 중인 환자가 장경련을 호소할 때의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장 영양 주입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일시 중단한다. 영양액의 온도를 확인하고 실온으로 주입한다. 고삼투압 영양액은 장경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볼루스 주입 시 지속적 주입으로 변경을 고려한다. 복부 팽만, 설사, 장음 등 위장관 상태를 사정한다. 간헐적 점적식 위관 영양을 위한 간호중재는 다음과 같다. 영양액은 1000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자세는 30-45도 앉은 자세를 취한다. 주입 속도는 분당 55ml 이하이다. 주입 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이다. 뜨거운 물은 식도나 위장관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관이나 식도의 조직은 민감하여 뜨거운 물에 의한 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입 전에 실온의 물 30에서 60ml를 주사기에 부어 위관을 씻어준다. 지속적 점적식 위관 영양은 주입 세트의 공기를 제거한 후 영양액을 주입해야 한다. 공기가 환자의 혈관으로 들어가면 공기 폐색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영양액 공급 직후 안과위를 취하면 안 된다. 영양액 주입 전에 뜨거운 물을 주입하면 안 된다. 주입 펌프를 사용하여 정확한 속도로 영양액을 주입한다. 4-5시간 간격으로 위 잔류량을 확인한다. 4-5시간 간격으로 위 잔류량을 확인한다. 유치돈 요관 삽입 환자의 소변검사물을 채취하는 방법은 주사기나 다른 비치료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방광을 천자하면 세균이나 기타 감염성 물질이 소변로나 방광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 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치돈 효과는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을 방광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관이다. 정상적인 배뇨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변은 신장에서 생성된 후 유치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한 후 방광은 소변을 저장한다.
일정량의 소변이 방광에 축적되면 방광벽에 있는 신경수용체가 활성화되고 배뇨의 욕구를 일으킨다. 이때 방광의 근육이 수축하여 소변이 배뇨관을 통해 처해로 배출된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 바로 제거하지 않고 단순도뇨를 시행하면 유치도뇨관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감염성 물질이 소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 주머니에 담겨 있는 소변은 외부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용기에 직접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표본도뇨관은 신장에서부터 배액관을 통해 소변이 배출되는 경로로 바깥 환경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도뇨관을 직접 열어 소변을 채취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도뇨관과 유치도뇨관은 둘 다 방광에 삽입되어 소변을 제거하거나 방광세척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단순도뇨관 방광 내에 혈전이나 결석 등을 제거하거나 방광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반면에 유치도뇨관은 방광을 비우고 소변을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로 폐경기 여성이나 요롱혈석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단순도뇨관은 방광에 직접 삽입된다. 그러나 유치도뇨관은 방광에 삽입된 후 배뇨관을 따라 소변이 배출되는 외부 수두로 이어지는 튜브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소변을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단순도뇨관은 주로 단기간 사용되며 유치도뇨관은 장기간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간 사용한다. 만성변비 환자의 정상 배변을 위해서는 복부 마사지를 한다. 복부 마사지는 장 근육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거나 물건을 들 때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면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강화된 근육은 요도 주변 및 지지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이는 요실금을 예방하거나 개선합니다. 단순도뇨관은 일시적으로 방광을 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급성 요저류 시 일회성 배뇨 유도, 수술 전후 일시적인 배뇨 곤란, 잔뇨량 측정, 무균적 소변 검체 채취에 사용한다. 유치도뇨관은 지속적인 배뇨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중증 환자의 지속적 소변 배출 필요 시 정확한 시간당 소변량 IO 측정이 필요한 경우 방광 세척 또는 지속적 방광 배아액 필요 시에 사용한다. 장기간 특정한 자세를 유지하면 해당 부위의 근육과 인대에 부하가 불균형하게 분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와 골반이 비대칭적으로 압력을 받을 경우 척추에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옮길 때 두 발을 넓게 벌리면 무게중심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지팡이 사용 방법입니다. 지팡이의 손잡이는 사용자의 골반뼈와 같은 높이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손목은 지팡이의 손잡이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다리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으면 지팡이가 땅에 닿는 동안 건강한 다리의 움직임과 동조되어 안정성과 균형이 유지됩니다. 렘 수면은 뇌파가 활발해지면서 깊게 잠들었을 때 발생하는 수면 단계로 주로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꿈을 꾸며 호흡, 맥박, 뇌파 등의 신체 반응이 활발해지는 특징이 있다. 수면 시작 후 약 90분 이후에 첫 번째 렘 수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각 사이클에서 렘 수면 지속 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비렘 수면의 지속 시간은 감소한다. 수면 사이클은 보통 90분 정도의 주기로 반복되며 밤 동안 여러 차례 발생한다. 렘 수면은 꿈을 자주 경험하며 뇌 활동이 활발하고 신체적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렘 수면은 뇌 대사는 증가하고 위액 분비도 증가한다. 렘 수면 시 맥박은 증가, 말초혈관 저항은 감소하고 심박 출량은 증가, 위액 분비는 증가한다. 온열요법은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통증 및 감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처치 간호중재는 사후 근육 이완으로 배설물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둔부 밑에 패드를 대어 청결을 유지한다. 사후처치 시에는 체액 정체와 안면 울혈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약간 높인다. 부검 예정 시에는 삽입된 관 튜브를 제거하지 않는다. B형 간염은 혈액이나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성 바이러스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나 절개 상처 등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을 공유하거나 불안전한 방법으로 처치를 받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에게 사용한 소화기 내시경의 소독멸균제는 글루타르알데히드이다. 표준주의는 감염 예방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모든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일련의 기본적인 감염 통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표준주의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및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손위생을 한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안전한 폐기를 위해 따로 마련된 특수한 컨테이너나 바늘 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공기주의 격리 지침은 환자를 음압병실에 격리한다. 좌측 편마비는 우측 대뇌피질의 손상으로 좌측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좌측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는 경구 투약 시 오른쪽으로 투여함으로써 편마비 쪽에 약물이 흘러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상장골극은 골반의 전면 상부에 위치한 골6사절의 전상부 앞쪽 위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힘줄이 적게 통하여 둔부 주사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맥주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정맥주사 시 바늘이나 카테터가 주변의 연조직을 손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늘이나 카테터가 혈관벽을 손상할 경우 혈관 주변에 혈액이 누출되어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벽 손상에 따른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맥주사 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부종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입 중인 약물이나 주입 재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과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시간당 주입량 계산입니다. 안연고를 투여할 때 하부결막낭에 투여하는 것은 안압을 조절하고 시약이 눈에 균일하게 퍼지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부결막은 눈의 표면에 위치한 얇은 막으로 결막하 간극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피하지에 직접 바르는 것보다 하부결막낭을 통해 투여하는 것이 부작용이나 피하지염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간검을 위로 올리면 안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욕창의 단계입니다. 욕창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비창백성 홍반 2단계, 표피와 진피가 손상 3단계, 피하조직 손상, 피부의 깊은 촉지부에 손상이 있으며 괴사된 조직이나 피부 상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단계, 근막 이하 조직 손상, 근육, 뼈, 관절 등이 드러난 상태로 광범위한 조직 손상이 동반됩니다. 5단계 미분류 욕창, 6단계 심부 조직 손상입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노인 환자의 욕창 예방 간호입니다. 욕창 환자의 체위는 1~2시간 간격으로 변경한다. 고위험 환자는 30도 기울어진 자세로 바꾸어 압력을 완화한다. 뼈가 튀어나온 몸의 부위는 바닥에 눌리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베개나 스티로폼 패드를 이용하여 환자의 자세를 유지한다. 도넛 모양의 쿠션은 중심부의 구멍으로 인해 압력이 주변 부위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특정 부위에 압력이 더 크게 가해져 욕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퇴혈압 측정 방법입니다. 대퇴혈압은 이왕이압은 8과 비슷하지만 수축기압은 8보다 10에서 40mm라고 높다.
커프의 너비는 18-20cm, 커프 길이는 대퇴둘레의 1.2배, 슬 와동맥을 손으로 만져 촉지되는 곳에 청진기를 댄 후수축 기압보다 20에서 30ml/s로 높게 올라가도록 빠르게 공기를 주입한다. 흉부 타지는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흉부 자체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컵 모양으로 오므려서 흉벽을 두드린다. 강화 폐활량계는 심호흡을 유도하여 폐기저부에 있는 분비물의 배출을 도와준다.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 폐 확장의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좌위나 반자위를 취하도록 합니다. 기침 연습을 한 다음 최대한 숨을 내쉬고 강화 폐활량계 호스를 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의 저하 및 호흡 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호흡 시 입술을 오므리게 되면 입안에 양압이 발생하여 소기도의 폐쇄를 막아주고 분비물 축적도 방지한다. 호흡 시 호기 시간을 길게 해 분당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안정 시 1회의 흡기 용적을 증가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반적으로 COPD 환자의 발작성 숨가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코로 숨을 마신 뒤 휘파람을 불듯이 입을 오므린 후 천천히 부드럽게 내뱉는 것을 말한다. 이 호흡법을 하루에 3에서 4번, 한 번에 5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호흡 근육을 단련하고 기도를 넓혀 숨을 원활하게 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피부주름 두께 측정기는 피하 지방을 측정해서 영양평가의 지표로 사용한다. 위장관액이 흡인될 경우 튜브가 위에 있는 것인데 위액은 산성이므로 pH는 7 이하이다. 주사기로 튜브 속으로 공기는 12ml를 주입하면 상복부에서 소리가 난다. 초록색 위액은 12장에 위치한 담즙이 역류된 것이다. 간헐적 위관 영양이란 하루에 여러 차례 일정 시간 동안 위관을 통해 영양액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위관을 통해 1회 20에서 60분 정도에 걸쳐 하루 4에서 6회 등 일정 간격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영양액은 몸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1000에 가까운 온도 37.7°C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자세는 30-45도 아는 자세로 주입 속도는 분당 50ml 이하이다. 주입 전에 실온의 물 30-60ml를 주사기에 부어 위관을 씻어준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내항문괄약근이 이완되어 배변이 된다. 내항문괄약근은 불수의근으로 부교감신경 흥분 시 이완된다. 외항문괄약근은 수의근으로 반복적인 압력으로 인해 순환이 잘 안되고 정맥들이 팽창한다. 지속적 방광 세척을 받고 있는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 세척액의 주입 속도를 확인한다. 하제의 종류입니다. 식염성 삼투제는 대장 내 수분을 증가시켜 변을 물게 만든다. 부피 형성 관화제는 장내 수분을 흡수하여 장관 내 대변 부피 및 대변량을 증가시켜 대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변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변 연화제는 표면 장력을 줄여서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증가시켜 장내 액체에 의한 대변 종괴를 이동시킨다. 부동으로 신체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신기관 중 근골격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육 위축, 근력 및 지구력의 감소, 관절의 구축, 인대와 건의 약화, 뼈의 불용성 골다공증 등이 나타나게 된다. 등장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에 걸리는 힘은 일정하다. 수영, 자전거가 예이다.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안 움직이고 근육을 강화한다. 벽을 밀 때에는 등척성 운동이다. 편마비를 일으키는 뇌 부분은 반대측 사지와 얼굴에 영향을 받는다. 우측 편마비는 좌측 뇌가 손상을 받아 발성과 언어에 결함이 생기고 행동이 느리고 조심스러우며 기억 결함이 발생합니다. 언어 장애로 추상적인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가 어려워지며 발성기관인 턱,
혀, 인후, 후두 근육이 약해져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한 뇌 손상으로 인한 표현성 실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절반 시야 장애 및 서로 다른 크기의 물체에 대해 거리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인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측 편마비는 우측 대뇌피질의 손상으로 좌측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좌측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저핵에 이상이 생긴 경우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근긴장도나 평형감각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기면증은 낮에 갑자기 졸음이 오는 상황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환자가 실제로 잠에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졸음 발작은 평소 수면 패턴과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빈번하게 얕아지는 수면 장애입니다. 이것은 주로 잠재적인 호흡 근육의 이완 또는 기타 호흡 관련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일반적으로 소리나 코골이, 숨소리 혹은 무호흡 이후에 갑자기 크게 들뜨는 호흡과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미온수 스펀지 목욕은 환자의 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망 후 환자의 머리 밑에 베개를 고여 머리를 약간 높여주면 혈액이 얼굴 부위로 흐르는 것을 돕고 얼굴의 냉담한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지 신체보호대 억제대를 적용할 때에는 뼈 돌출 부위에 패드를 대어준다. 2시간마다 10분간 풀어서 혈액순환시킨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피지 분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의 방어 기전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지 분비에 저하는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독은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사멸하거나 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독은 환경, 기구, 장비, 피부 등 다양한 표면에 적용됩니다. 무균은 미생물이 없는 상태이다.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멸균 물품은 포장이 견고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 물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장이 찢어지거나 물이 튀일 경우에도 멸균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많은 의료용 드레싱 거즈와 의료용 기구, 투명한 플라스틱 컨테이너, 금속 도구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는 15분 후 결과를 판독하다.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지 않고 볼록했던 것이 가라앉아 있으면 음성이다. 이때에는 약물을 주입해도 된다. 양성일 경우는 직경 15에서 20mm 이상 발적, 직경 9에서 10mm 이상 팽진이 있다. 이때에는 항생제를 주입하지 않는다. 양성일 경우에는 대조액으로 생리식염수를 반대편 팔에 시험한다. 15분 후 생리식염수도 같은 반응이라면 환자 피부가 예민한 것이므로 항생제를 주입할 것인지 처방을 받는다. 상처 치유 과정에서 발적 및 식균작용은 상처 주변의 염증 과정의 일부로 발생하며 혈중 백혈구 증가는 염증 반응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염증 과정은 상처 치유에 필수적이며 상처 부위를 정화하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염증 단계 이후에는 피부의 세포들이 콜라겐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콜라겐 섬유가 새로 생성되어 상처 부위의 조직을 재구축하고 복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콜라겐을 합성하는 세포들이 상처 부위에서 분열하고 활동합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콜라겐 섬유를 새롭게 합성하여 손상된 부분을 보충하고 대체합니다. 혈액배양 검사는 혈액 샘플에서 세균 또는 기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세균성 혈류 감염, 세균성 심내막염, 균혈증 등의 진단에 사용된다. 직장 수지 검사는 직장의 내부를 살피기 위해 직장에 관련된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검사이다. 주로 직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시행된다.
대변 잠혈 검사는 대변 샘플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소화관 출혈을 감지하는 검사이다. 바륨 관장 검사는 소화관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환자에게 바륨이라는 대체 물질을 포함한 음료를 투여하고 바륨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동안 X선을 통해 소화관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식도, 위, 소장 등의 이상이나 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전해질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고칼륨 혈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관장은 투약 관장이다. 사후 시반은 사망 후 모세 혈관에 적혈구들이 모여 피부색이 검붉게 혹은 붉은 보라빛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사후 경직, 사후 강직은 사망 후 근육들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이다. 사망 후 근육 내 ATP 수준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사망 후 2-4시간 내에 발생한다. 사망 시각 추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간호중재는 사후 강직을 고려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 한랭은 사망 후 천이 점차적으로 낮아져 주변 온도에 가까워진다. 사망 시간 추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후 연화는 사체의 조직 및 세포의 분해 과정을 말한다. 사망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과 효소 활동에 의해 조직이 분해되고 부패가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온도, 습도, 환경 조건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사후 부패는 사체의 조직이 세균, 곰팡이 및 기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고 썩어가는 과정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유산소 운동 직후에 커프를 느슨하게 감으면, 폭이 좁은 커프로 측정하면, 측정 후 바로 재측정하면 수축기압이 높게 측정된다. 커프를 감은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으면, 팔에 힘을 주면 이완압이 높게 측정된다.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커프의 공기를 빨리 빼면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된다. 측정하는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높으면, 커프가 너무 넓으면, 크면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기침법은 호흡기로부터 비정상적인 물질이나 점막을 제거하기 위해 몸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반사적인 동작이다. 기침은 공기를 폭발적으로 내쉬어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절개관 흡입은 기관절개관을 통해 기도로 들어온 비정상적인 분비물이나 점액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를 통해 기도의 통풍을 유지하고 기관절개관 내부를 깨끗하게 하며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호흡을 개선할 수 있다. 절차는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기관절개관을 통해 성냥갑 크기의 흡인관을 삽입한 후 점액을 제거한다. 오른손으로 카테터를 잡고 흡인 조절 구멍을 막지 않고 카테터를 기관절개관에 삽입한다. 흡입할 때에는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흡인 조절 구멍을 막고 흡인한다. 멸균 생리식 염수를 통과시켜 흡인이 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카테터는 사용 후 멸균 생리식 염수로 통과시켜 깨끗하게 세정한 후 흡인 장치를 잠근다. 침상머리를 45도로 올리는 세미 파울러 자세나 파울러 자세를 취한다. 벽 흡인 장치의 권장 흡인압은 성인은 110에서 155mm, 만성 폐쇄 폐질환 환자에게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한 방법은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단순 마스크는 낮은 양에서 중간 정도의 양의 산소를 공급하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 비제호흡 마스크만큼 높은 산소 농도를 전달하지 않지만 블로케이지가 있는 경우에 더 안전하다. 비강 캐뉼라는 낮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양쪽 코에 삽입되는 작은 프루넬을 코구멍에 삽입되어 고정한다. 튜브는 코 삽입 부분과 연결된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 산소가 공급된다. 벤츄리 마스크는 산소 공급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환자의 요구에 맞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양을 공급할 수 있다.
마스크에 산소 공급 장치를 연결하여 다양한 산소 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벤츄리 배기 장치가 있다. 비제호흡 마스크는 마스크 내부는 일방향 밸브와 산소 공급 튜브가 있다. 일방향 밸브는 마스크 내부와 외부 사이에 위치하여 환기된 공기가 마스크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산소 공급 시에는 일산화탄소의 역류를 막아둔다.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응급 상황에서 산소를 공급한다. 부분 제호흡 마스크는 비제호흡기 마스크와 유사하지만 마스크와 탱크백 사이에 양방향 밸브가 있다. 밸브를 사용하여 호흡을 탱크백으로 되돌릴 수 있다. 저수조백의 산소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혈중 산소 농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어렵다.